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유효인산, 나 항상 인산 때문에 내가 진짜 인산만 되게 타본 적이 있었거든. 지금은 안 하지만. 인산이다 뭐 거의 불량화돼가지고 진짜 용성인비 줬는 거 딱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 그거를 왜 한번 잘 먹일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는 게 유산하고 규산질 비료하고 이게 이제 오미온되는 거를 같이 먹고 올라가라고 이제 항상 나는 그 같이 줬거든요. 잘 생각했지. 예, 그렇다 해갖고 휴믹산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좀 비싸가지고 많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항상 줄 때는 나는 그거 규산 한 번 주고 휴믹산 한 번 주고 좀 자주 주려고 노력을 많이 근데 시간이 없어 그래 하지는 못하는데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 순수하게 생각했는데 관수로 주고 있어요? 아니면 그 폴린산은 그냥 폴린산은 건조주죠. 편하잖아. 물로 됐을 때는 10리터 팔잖아요. 그냥 건조할 때면 쏟고 나는 많이 안 줍니다. 조금 주는데 그 휴믹산은 진짜 한 두 주먹 정도 해가지고 그냥 그 건조에 물이 오니까 건조에 물어 섞이니까 같이 내려가라고 주는 거고 지금 제가 좀 쓰는 거는 이제 규산질비로 겨울에 그냥 규산질비로는 그냥 너무 큰 다지도 좀 좁고 그래 항상 저는 규산하고 휴믹산을 음연을이잖아요. 그래 음연은 우리 체리 좋은 거지 양이니까 같이 물고 올라가라. 그렇게 좀 진짜 그 두 개는 다른 사람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합니다. 근데 풀백산이나 휴믹산을 좀 쓰기가 무서운 게 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 기본을 웃자르만 지난번에 전화했잖아요. 내가 사인님한테. 아니 웬만큼 얘네들이 반발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요 반발은 아닙니다. 안 했어요. 내가 그때 그래서 규산하고 죽고 싶어갖고 썼다는 거예요, 그거? 겁이 나가지고. 네, 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자세하게 농문들을 인산 분야에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이 불용화된 인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용화된 인산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국내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휴믹산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휴믹산을 줘놓으면 불용화된 인산보다 질소를 먼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많이 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용화된 인산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인산만 먹게 하는 방법은 규산질 비료 여러분들 그 논해주는 있잖아요. 그 규산질 비료를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러면은 인산만 먹어요. 인산을 먹지 질소를 별로 잘 안 먹어요. 규산하고 원래 이제 규산이 이 아까 그 뭐죠? 동그랗게 있는 거 동그랗게 펴와가 그 뭐였지? 기란작용에 보면은 기란작용에 보면은 유일하게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규산하고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것 보고 이제 이 모든 자료들 다 보면 규질비라고 있어요. 규산이 많으면 질소를 못 먹어요. 예, 그래서 규산이 많으면은 질소를 못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왜 이제 질소를 못 먹냐면 규산이 그냥 질소를 못 먹는 게 아니고 규산이 가서 인산을 부용성으로 돼 있는 인산을 녹여요. 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가용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산질 비료 자체가 인산을 녹이는 비료예요, 사실 따지면. 그래서 질소보다는 인산을 먹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규산질 비료를 그러면 한 반포씩 줬다 그러면 한 5, 6년 동안 안 커요, 잼나무 1도. 네, 그 정도로 질소를 못 먹게 만들어요. 아예 못 먹게 만드는. 예. 조절한다는 걸로는. 좀 많이 줘보면 아예 안 커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기 풀백산하고 같이 줘도 됐는데. 예. 내가 풀백산을 그것만 따로 옛날에 한번 풀백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어. 그거 듣고 한 라인에다 그걸 해봤거든. 얘들 미친 듯이. 그렇죠. 풀백산 주고는 막. 그래갖고 그 뒤부터 가장 먼저 질소를 용해시키니까. 그 뒤부터 엄청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풀백산이나 그때 좀 겁나갖고 이거를 우연나 가면은 그거 조금 주고 규산질 주고 조금 계속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짜면 다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규산질이 잡아주는 거지 다른 거가 잡아주는 게 아니고 규산질이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액상 규산은 사실 그게 좀 약해요. 그 부분이. 좀 왕성규산 그거. 네, 그래서 뭐 규산질 뭐 있어요? 규산질, 액상 규산질 뭐 있어요? 저희는 액상규산은 시스타를 많이 쓰죠. 제품명을 많이 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SO3를 많이 쓰리. 쓰죠. 근데
그 실제로 해보면 이 도장 억제 효과는 규산이 제일 빨라요. 예, 빨라요. 인상가리보다 빠르다. 인상가리보다 빠른데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인상가리의 장점은 억제도 해주지만 생식생장 전환이 용이하다. 네. 근데 단순히 웃자람이나 빳빳함을 추구를 한다면 그렇지. 규산을 쓰는 거는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규산이 효과가 가장 좋아요. 저도 자주 했었거든요. 현재 항상 보면 유연산이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분명히 나무 못 먹는 거거든요. 그 땅이 그거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항상 땅에 항상 인산이 있어요. 용생들이 항상 밭에는 다 있어요. 엄청 다 많아. 때려줬잖아. 네, 많이 줬잖아요. 전 상태에서 우리는 이못 먹고 있거든. 못 먹게 되면 차라리 이걸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쏙 그거 주면. 내가 작년에 책에는 그거 안 적었나요? 나 이번에 아, 이번에는 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적었어요. 제가 진짜 나 이거 유연산 이것 때문에 예. 이번 뒷바퀴 책에는 갖고. 내가 이제 몇 달을 막 그 밖에서 규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규산지를 주라고 다 나와 있어요. 인산을 녹이는 거는 규산지비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책자에 다 저 적어놓은 생각했는 게 저는 하여튼 휴빅산하고 규산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 땅속에 있는 거를 이길 수 있다. 규산을 같이 주니까 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다 보면 진행이 안 돼. 자, 그럼 한 가지 하자고요. 자, 체리 이 박사님 네. 지금부터 딱 그 내년 2월 달까지 뭐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시면 잠깐 단타식으로 하자고. 이거 막 자꾸 아니, 2, 3주 하다 연생에 보면 따라 틀린데 네. 연생에 따라 틀린데 이제 시부 사람들은 일단은 3, 4년씩 열매 열리는 이게 막 열매 것들, 달기 열매 시작하는 열리는 거예요. 것들한테 지금 이제 기존에 뭐를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줬다가 이제부터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붕소는 줬죠, 기본적으로. 8월달에 주니까. 줬으니까 그거는 안 줘도 되고. 일단은, 그러면 이제 12월달에 눈 위에다가 입상황상가리를 주는 게 가장 지금은 낫다고 봐야죠. 눈이 이렇게 황산가리가 입상한 황산가리 잘 안 녹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 위에다 줘가지고 녹여놨다가 봄부터 먹기 시작해야 되고, 그게 이제 왜 입상가리하고 황산가리를 줘야 되냐면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월 남부지방은 2월 말, 중부지방은 3월 중순경에 사실은 그 물을 줄 때 물을 줘야 돼. 이제 호수가 녹으니까 관주를 줄 때 이 뭐를 줘야 돼요. 관주를 할 때 무조건 물에다가 해조 추출물 종류를 무조건 타야 돼. 아미노산 종류를. 해조 추출물을 주든지 아미노산을 주든지 관주를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가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거기 그 지금 황산가리랑 그 아미노산 종류를 해조 추출물 종류를 아니면 뭐 꽃게 아미노나 이런 거라도 그거를 관주를 해주는 자체가 사실은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나무 스스로 이거를 이게 이제 사이토키닌인데 사이토키닌을 만들어 가지고 에틸렌 생성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체리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다른 거 없어요. 홍산가리 주고 봄에 사실 이제 아미노산 종류를 무조건 관주로 줘야 돼. 관주로. 연면살포가 아니고 연면살포는 목면시비할 때 하는 거고 관주로 줄 때 무조건 그걸 줘야만이 나무에서 왜냐면 2월 말이나 3월 달 되면은 무조건 뿌리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지금 나와요. 땅속에서 뿌리들이 씨뿌리가 나와요. 잔뿌리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요 발생률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줘요. 이제 5개 나올 게 10개가 나오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뿌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이토킨이에요. 그걸 안 한 나무에는 이걸 꼭 해야 돼. 했을 때도 하면 도전. 근데 이번 책자에는 내가 이거는 나도 안 써봤기 때문에 외국에 나는 우리나라 이거 안 들어있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이거 들어있더라고. 외국에서는 이걸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안 들어있어서 내가 책에는 안 써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국내에도.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나도 갖다가 내년은 좀 써봐야지 했는데 어차피 저는 같이 써요. 그 방법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낙과가 안 돼요. 근데 4년생에는 제발 한 가지만 해요. 그 중에서. 왜냐? 제가 4년생에 한 30kg 달아보니까 나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무가 일찍 죽어버려. 약재를 한 5년 되면 괜찮아. 두 가지 방법 중에 이놈을 놔뒀다 내년에 이걸 하든지 쓰고 이걸 하든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5년생부터는 6년생부터는 이 두 가지를 해도 돼요. 나무가 이제 그만큼 더 많이 성장이 됐기 때가 때문에 약하니까. 네. 정말 거의 안 떨어져요. 낙과가 거의 없어요. 에보니 버건디가 낙과가 없어. 꽃핀들 다 열려. 그 대신 나무가 죽어. 너무 많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제발 어린 나무한테 막 그렇게 너무 욕심 좀 내지 마시고 한 좀 6년 넘은 나무에다가는 꼭 그 작업을 하셔야만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 버릇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발효인사는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때 쓰는 거예요. 거기에 한데 언제 하냐면 첫꽃 피기 직전에 한번 바로 첫꽃이 피어나갈 때 뭐하고 이프리디온하고 같이 그 책에는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이프리디온하고 같이 한번 주고 단독으로 10,000개 있을 때 주셔도 돼요. 아니면 되고 아니면 수정 10,000개. 10,000개. 아니면은 그 불안하다 그러면 꽃잎 날리면서 하면 돼요. 꽃잎 한두 개씩만 날린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돼요. 두 번이네. 네. 2번 해주셔야 사실은 좀 FM이에요. 뒤에 조용히 해. 근데 외국 자료에는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외국 자료에는 언제 하냐면 꽃잎 날리고 나서 보름 정도 있다 하라고 돼 있어요. 외국 자료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돼. 왜냐하면은 외국은 극조 생종이 60일 만에 익어요. 60일에서 65일 만에. 근데 우리나라는 극조 생종은 45일 만에 익어요. 네,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꽃잎 날리면 그때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외국 자료하고 약간 다르다 그런 이해하시고 외국에서는 사이토킨을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비대제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비대제가 아니라서 좀 그러겠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대 효과는 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대제보다 얘는 낙과율을 줄이는 거예요. 낙과율을 정확하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낙과율을 줄일까 이게 사실은 주 목적이지. 이거 만든 원래 회사도 그래요. 트리더비. 이거 트리더비는 그대로 외국 상표 그대로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대로 트리더비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상태로 검색해 보시면 아 얘네들이 어떤 뜻으로 이걸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낙과를 최소화를 하고 수확량은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버건디 에보니를 위해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버건디 에보니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까 그 해저 추출물이나 아미노산을 무조건 첫 번째 관주를 해주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거 한 번만 해도 돼요. 그거 한 번 했으면 이거 한 번 해도 돼. 내가 장사하다 그러면 2번 하라고 막 그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만 해도 돼요. 꽃잎 날리면서 꽃잎 날리면서 한 번만 하면 돼요. 트리거비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디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냐면 사과, 네. 사과 도생종 사과에 많이 응용을 해요. 낙과 방지제, 세포 분열제로 많이 응용을 하고 거기도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0개씩, 10,000개씩 꽃잎이 10에서 20% 떨어질 때 그때로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작기가 긴 것들은 수정 후 15일에서 20일 사이 그때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트리거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과에 많이 써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관주용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몇몇 솔로 나오죠. 이것도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네. 그러면 이것만 단용 쓰느냐 다른 거 욕심 더 혼용이 가능한가? 우리 회원들 분명히 또 귀찮아서 쓸 사람 섞을 사람 있어. 농약은 아니 농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미량 요소하고 했을 때 안 하는 게 좋아요. 호르몬제는 거의 무조건 단용을 해라. 단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거 빨리 네, 호르몬제 왜냐면 호르몬제는 어떤 그 비료 영양분 성분이 들어가면은 이게 해가지고 바로 막 하면서 바로 뿌리면 괜찮은데 이게 보통 한 20-30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도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호르몬제는 단용으로 해라. 네. 농약하고 호르몬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 문제는 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용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외국에서는 얘하고 딱 한 가지 약제는 씁니다. 한 가지 약제는 혼용이 가능해요. 뭐냐, 세빅.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세빅. 세빅. 살균제. 세빅 살균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살균제거든요. 전 세계 체리 농가 다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등록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네. 전 세계 체리 농가에서는 이거를 쓸 때 세빅하고 같이 써요. 세빅은 만개시에서 뿌릴 수 있어요. 만개시에 뿌려도 가장 안정적인 거다. 예, 그런 종류로 돼 있고 사실은 저는 언제 쓰냐 등록이 안 돼 있어갖고 염에다 수하고 남습니다. 예, 포력신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노란 이파리가 노랗게 나갔을 때, 예, 빅이에요. 예, 세빅이죠. 빅이라고는 옛날에 많이 세빅이요, 빅 살균제. 세비는 이제 살충제고. 네, 세빅이라고 외국에서는 세빅한테 가장 많이 쓰는 살균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등록이 안 됐어요. 제가 엊그저께까지 확인했는데. 그래서 등록되면 이걸 쓰고 안 되면 우리 그 체리 하시는 분들이 개화 중에도 소독을 하시나요? 안 해요. 제가 하지 말아야겠어요. 절대 하지 마라. 네. 자, 그러면 대답한 얘기인데 물은 관주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때는 언제까지 이게 관주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살짝 그거 넘어가려고 다 털어놔봐요. 어느 정도. 아니 아까 3월까지만 하나요. 물을 이제 아니 지금부터 물을 어느 정도 줘야 되잖아요. 지금 비 안 오면 10시 물 줬다가 얼기 직전에 끄세요. 물 다 빼놓고 얼면은 이제 놔두시고 주지 말고 일주일에 남부지방은 거의 얼지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다가 남부지방 같은 경우가 그게 지랄이에요. 네, 겨울에 안 오잖아요. 겨울에 안 오면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는 게 좋아요. 물 안 오면 비 안 오면.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 일주일만 살짝 얼었다가 그러니까 밤에 살짝 얼었다가 낮 때는 풀려갖고 다시 또 부실부실해지고. 그리고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호수가 얼은 지역은 겨울에 주지 말고 호수 녹으면은 무조건 물 주셔야 돼요. 호수 녹아갖고 호수 녹아서 모다가 안 깨지거나 이러면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을 또 얼마나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로 아몬드를 재배하는 데를 가면요, 아몬드는 산에서 재배를 안 해요. 아몬드는 전부 논에서 재배를 하는데 논에 물대듯이 물을 줍니다. 개화 시기에. 근데 그 정도는 안 주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3일에 한 2시간씩 줘요. 3일에 2시간. 네, 개화 시기 왔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왜냐 거기는 물 빠짐이 워낙에 더 좋아요. 토양이 뭐 3일에 한 번씩 줘도 물이 다 흘러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황토잖아요. 한 번 줘놓으면 그래도 오래 가 이게 해먹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주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2시간 이상씩 꼭 줘야 되지 않냐. 내가 오랜만한 게 물 때문에 망한 거. 네, 2시간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고, 초기에는 특히 배화 전에는 특히 물을 잘 줘야 됩니다.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배화 전에는. 3월달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3월달 지금 3월달까지 해서 약사님이 또 별도로 부연 사용할 수 있는 그 있으면 틈새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틈새가 있다면. 근데 너무 홍보를 잘해주셔가지고 뭐 따로 얘기할 만한 거, 물 관리 중요하죠. 물 많이 줘야 되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개화한다는 생식기를 만들어내고 임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냥 단순히 가지를 만들어내고 잎을 뻗는 그 에너지보다 꽃을 만들어내고 수정시킬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원활히 공급이 돼야 되고, 실제로 물이 부족해서 개화가 불량이 되고 시들어서 말라서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죠. 물 공급이 가능하면 물을 공급을 해주시고, 아까 그 이제 관주로 하시는 거 봄철에, 그래서 봄철에 빠르게 관주를 해주면 토양도
이 물리성이 좋아져요. 토양 물리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관조할 때 아미노산이나 해조수축물 뿌리 밝은 때문에 하는 거 다 이해하고요. 그 뿌리 밝은이 초기 뿌리 밝은이 많이 되면 거기서 사이토키닌 생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개화기 때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개화기 때 소독을 하시느냐, 개화기 때는 소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개화기 때 체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화기간이 너무 그러니까 일기가 안 좋아서 햇볕이 없거나 막 비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개화기가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제피곰팡이라든지 이런 병이 발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약을 쓸 수는 있어요. 그때 약을 쓸 때는 개화기에 안전한 약으로 반드시 골라서 쓰셔야 되고 지금 국내에서 개화기 때 안전한 약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텔도, 네. 페넥사미드고 텔도가. 그리고 하나는 만데스 스트로빈이라고 해서 만데스라는 제품인데 그래도 두 개 중에 경중을 따지자면 텔도가 제일 안전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개화기 소독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하시더라도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텔도는 체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체리에 등록되어 있고 그 체리 근데 텔도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진짜 4월달에 관리를 잘못해서 진짜 많이 손해를 보고 가장 쉬운 예로 여기 있어 우리 카페지기님이 우수수 니랑하고 춤을 췄어. 그거에 대한 가장 4월달이잖아. 그렇죠. 4월달. 그 이야기는 내가 먼저 해줄게요. 왜 또? 아니 정확한 이야기 해줄게요. 왜 내게 그래 일시에 떨어졌는지를. 처음에 꽃이 피어가지고 물안 좋고 맞다. 아니 수정이 됐어. 네. 분명히 수정이 되어갖고 파단처럼 여러 거 싹 밀고 나왔어요. 그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날 한 이틀 전에 비가 밤새 오는 것 같더라고. 들리는 그 소리가. 느낌상? 그래서 비가 많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비가 그치고 하루 지났는데 그 다음날부터 잎이 너무 노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는 광합성 제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 박사가. 그래서 난 광합성 제재를 부랴부랴 사가지고 그걸 딱 뿌렸더니 바로 파래져, 잎사귀가. 바로 파래져, 한 2시간 만에. 그래서 이게 맞나 보다 했는데 그러고 한 이틀 있으니까 다시 노래지기 시작해, 잎사귀가. 그러면서 막말로 시간별로 바뀌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기가 된 거야. 전체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4년생에는 그러니까 난 너무 많이 되면 다 지가 버려요. 지가 살기 그래가지고 위해서. 내가 물을 충분히 줬으면 됐는데 왜물 하려고 안 내가 주고. 또 어디 그 영상을 살짝 봤더니 누가 한 영상 중에 뭐가 나오냐면 꽃이 피어갖고 수정이 됐어도 놔두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언뜻 보였어.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4일 뒤에 너무 노래져서 물을 줬어 했더니 안 그런데 다시 또 밀고 나와. 그때 살아야죠.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알잖아요. 황산 마그네슘하고 아미노산. 첫날 내가 실험을 했어, 실험. 저 위에남 항굴에다가. 근데 거기로 올라가는데 누가 손님이 왔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손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싫어.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전체적으로 황산 마그네슘하고 아미노산을 섞어서 뿌렸어. 24시간 뒤에 99% 한밤에 다 보는 거야, 나는. 이게 원래는 사실 뭐 여러 가지를 했으면 체리는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하면 안 돼. 단 하나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꽃 피고 나서 꽃 펴가고 열매가 이렇게 맺혔는데 바로 비 왔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막 왔어. 근데 얘가 봤을 때 진짜 열매가 100%다 일릴 것 같다 그러면은 하지 말고 그렇지 않고 이 비가 오면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다. 꽃이 아직 덜 졌는데 그럴 때 이거 한번 해주면 되게 좋아요. 네. 왜냐면은 얘는 스트레스가 받으면 모든 작물은 에틸렌이 나와요. 에틸렌이 나와가지고 걔를 열매를 지가 살기 위해서 열매를 전부 버려요. 근데 얘는 뭐 하냐면 에틸렌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반대로. 에틸렌은 무조건 열매를 떨어뜨리는 거 목적이에요. 열매를 버려야 지가 크니까. 모든 나무는
지가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은 무조건 열매를 버려요. 열매를 버리고 나무가 크려고 하는 거예요. 나나 커야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구한테 중요해요? 나무 주인한테 중요해. 나무 주인한테 중요하지. 나무는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년에 또 열리면 돼. 걔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올해 안 열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나는 사실 근데 이거는 책에는 아예 안 적었어요. 아예 안 적었어. 내가 알고 있으면서 책에는 안 적었는데 왜 그러냐. 이 호르몬제가 또 잘못 쓰면 또 큰일 나거든요. 호르몬제는 비비풀까지 뭐 비대원 이런 거까지 다 적어놨어요. 거기도 적어놨는데도 이건 안 적은 이유가 국내에 나 이거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국내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외국만 나온 줄 알았어. 우리가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유도를 조절을 해서 착과를 시킨다. 그건 원래 인위적인 거잖아요. 네. 나무가 낙과를 시킨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살기 위해서 낙과를 시킨 건데 내가 자식을 못 키우겠으니까 그냥 다 떨구는 거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런 걸 인위적으로 줘서 요것만 주고 방치를 한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못 떨궜으니까 나무가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더라도 이런 걸 주고 나중에 그만큼의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르몬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착과량이 너무 많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에 제발 그래 안 돼. 영양제하고 맞습니다. 뭐라고 지금 다 떨어졌는데. 제발 그래 안 되죠. 아이 진짜 남 죽었다니까. 하는지 다 죽어 마시오 나는. 저기 좀 이따 공부하고 원래 호르몬제는 저는 이제 묘목을 예를 들면 가지박생이라는 그 저기를 지베린이나 이렇게 황금세 칠 때는 하루 전에 요소를 관주를 해줍니다. 복합도 좋지만 네, 저는 힘은 이제 좋게. 이렇게 하니까 복합보다는 N을 요소를 줘요. 요소를 주고 그 다음날 가지약을 치면 이게 세맥이다 보니 그 가지가 잘 나오는데 그냥 남에서 쳐버리면 나무가 주저앉아 버려요. 뭐냐? 세력은 약한데 이걸 거꾸로 막 이인적 빨아당기니까 나무도 똑같은 원리죠. 사탕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쳐버리면 어이씨 그 새끼 거짓말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식적으로 호르몬제를 쓰는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죠. 지금 뭐 샤인머스카트 같은 종류 많이 하는데 보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써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호르몬제 지베렐린을 GA 처리를 하기 이틀 전부터 물을 엄청나게 대주라고 해요. 물을 대줄 때 아미노산을 같이 넣어주면 더 좋고, 근데 그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호르몬을 처리를 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다 시들어버려요. 열매 자체가 시들어버려요. 그러면 크지도 않아. 크지도 않고 그대로 단단하게 돼서 멈춰버려요. 그럼 나중에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물관리 중요해요. 사정관리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물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 책자를 보면은 목민 시비할 때 무조건 1차는 질산칼슘인 줄 알았어요. 질산칼슘. 2차도 질산칼슘인데 1차는 질산칼슘 1000배만 넣어라. 그 다음에 2차는 500개씩 넣어라. 예.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주지 말고 진짜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헛박사 아니에요. 아니 나는 당연히 질산칼슘을 줘. 나는 주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지만 내가 진짜 주지 말았다고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세밀하게 적었어요. 질산칼슘을 줘라. 칼슘제를 다른 거 주지 말고 제발 질산칼슘을 줘가지고 흰발을 올려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조치를 또 취하겠다네. 이걸 취하든지 이런 걸 취하든지 이런 거를 취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무조건 질산칼슘을 2번을 연면살포 한 후에 목면시기로 예, 그 후에 물 잘 주고 이걸 조치하고 그 다음에 신초가 나와서 한 15cm 정도 자라면은 이제 저는 이제 거기다 또 호르몬 또 나와요. 비비풀 써라. 예, 그랬어요. 비비풀 안 쓰려면 이걸 써라. 15cm 자랐을 때, 이 발효인산을 써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요거는 똑같은 상태는 아닌데 일본에서는 발효인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발효인산이 아니고 효소인산이 나오는 게 있어요. 효소인산이라고 저는 이제 그동안 뷰텐 플러스 그걸 썼었고 일본은 뷰텐을 안 씁니다. 효소를 안 쓰고 왜냐면 효소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걔네들은 발효인산을 씁니다. 이건 언제 쓰냐면은 신초가 15cm 자랐을 때 15cm 자랐을 때 1000배가 아니고 한 500배 타서 써요. 500배 타가지고 살포를 합니다. 이거를 살포하든지 돌아가신 유니프 박사님은 뭘 했냐? 비비풀을 썼습니다. 그분이 논문도 쓰고 있어요. 비비풀. 그 논문도 책에 갖다 딱 심어놨어요. 비비풀로 해가지고 더 이상 좌등금이 더 이상 안 자라게 하더라.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비비풀을 쓰든지 이걸 쓰든지 비비풀도 생명도 결점이다. 아까 발효인산 그 초금 맞출 때 그때 저거 그때 한번 주고 이거는 그때는 1000배로 주고 그때는 1000배로 줘도 되고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꽃잎이 날려가지고 꽃잎이 지고 나면 그때 신초가요. 꽃잎이 날리면 신초 이 정도 큽니다. 5cm 커요. 이 정도 커 있어요. 그때는 뭐를 주냐면은 뷰텐 플러스를 줘요. 인산가리가 효소화되어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인산가리 효소화 만드는 것도 있어.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양념을 갖다가 양념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내가 해놨어. 일반 인산가리 집에 있으면은 양념을 어떻게 만들라고 만드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인산효소 만들어 쓰더라고요. 그걸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내가 그 방법도 제시해놨어요. 킬레이트 인산 만드는 방법. 그거 없으면 이거 사다 쓰면 돼. 편야 이게. 이거 사다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는 효소화된 걸 쓰고 두 번째부터는 저는 이걸 써요. 두 번째부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 쓰고 네 번째는 이제 황산가리를 엮는 상포예요. 이 수학기가 이제 다가올 때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요 시스템을 잘 아시면은 그래서 월별로도 내가 마지막 한번 적어놨어요. 1월달에 뭐하고 2월달에 뭐하고 3월달에 뭐하고 3월 초에 뭐하고 3월 중순에 뭐하고 말일에 뭐하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앞에 거를 다 읽어야 그게 이해가 돼요. 앞에 거를 이해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형태 이렇게 여기에서 체리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양명원 효소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양명원 효소는 집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요. 원래 양명원은 사실은 FM은 뭐한테 쓰느냐? 양념을 하나만 줘보세요. 양념은 정말 집에 무조건 이거 하나 있으면은 논합니다. 왜 이게 논하는 거냐? 집에 이거는 무조건 농사꾼 하나가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거 아니면 HB가 있어야 돼. HB101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뭐 한다 해도 사람이 농사 짓다 보면 조금 과하거나 뭐 잘못 주거나 해갖고 이파리 갑자기 막 노래져 버거나 잘못 줄 수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줘버렸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파리 타요. 그럴 때 살리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요만큼만 줘야 돼. 조금 더 과하게 줬네. 아니면 여기 주면 안 되는 걸 모르고 줘버렸네. 그러다 보면 얘가 약해가지고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바로 줄 수 있는 게 효소제예요. 이 효소제. 양명원 아니면 HB101.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집에 가지고 있다가 응급조치약이에요. 거기다가 해조 추출물을 섞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한 3번 정도만 주시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래서 비상약으로 이거 항상 집에 있어야 돼요. 저는 기존에는 HB 썼어요. HB101 썼는데 이거는
그래서 응급약으로 집에 꼭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응급약으로. 그리고 뭐 수시로 쓰다가도 예를 들어서 무조건 흰발이 없다. 아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4년째 진짜 나무 죽도록 한번 따보고 싶어. 근데 그래도 이거까지 했어. 무장에 열었잖아요. 나무가 비실비실해요. 신초가 안 커. 이만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약을 할 때마다 이걸 넣으세요. 영양 호흡 가능하니까 이거. 예, 약을 할 때마다 넣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응급조치약이라고. 여기다가 저 펄빅이나 휴빅 있으면은 그것 좀 넣고 해조 추출물 좀 넣고 해가지고 약할 때마다 주세요. 계속 줘야 돼. 거기다가 여소까지 조금 타면 더 좋고. 근데 여소는 그거 타지 말고 제발 질산칼슘으로 타세요. 질산칼슘으로. 여소 타면은 약해 한번 오면 그거 감당이 안 되니까 질산칼슘 타가지고 저는 질산칼슘만 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흰발이 정말 약해진다고 하고 주세요. 할 때마다 주세요.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주시면 죽지 않습니다. 나무. 네. 그래서 사실 양념은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이걸로 바꿨는데 그 전에는 HB101을 썼어요. 똑같아요. 효과가. 근데 얘가 쌉니다. HB가 겁나 비싸. 얘 겁나게 싸게 팔아. 옛날에 얘 비쌌어요. 옛날에 옛날에 엄청 비싼데 지금 한 3, 4만 원밖에 안 해요. 논한 게 얼마 싸요? 옛날에 20만 원 넘었어요 이거. 요거는 비싸고요. 이렇게 20단말짜리 한 개. 노예하고 혼자 가능합니까? 예. 여기 지금 얼마 주십니까? 평가가가 그러니까 양명은 3만 5천 원. 아니에요. 3만 5천 6만 5천 원. 이게 한 1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게 4cc 타는 거예요. 4cc. 사실 이게 250만 원. 여기서 지금 이게 150원이. 이게 지금 그러나? 이게 100짜리 쬐끈한 거. 예 이게 무조건 얼마 타냐면은 주사기 갖고 타야 돼요. 이거 갖다 놓으면 한 20년 씁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주사기로 4cc만 타는 거예요. 4cc. 우리 20에? 예. 뭔 얘기인지 아셨죠? 종이컵 3분의 2. 500리터 물에다가 종이컵 3분의 2. 종이컵 가득 차면 안 돼. 3분의 2. 예, 그만큼만 차는 거예요. 500리터 물에다가. 하나 사가지고 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아, 겁나 비싸시오. 예. 만달은 더 비싸고. 사장님 여기서 이걸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저기도 알려준대. 좀 이따 이제 금액을 알려줄게. 어떡하네. 아, 이게 참 4만 5천 원이구나. 4만 원이니까. 아니 이것도 더 비싸요. 더 비싸다. 그래요? 뭐 생각했지?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이 이거 왜 15cm 칠하고 비비풀은 거의 다 뭐 5cm 칠하 가잖아요. 이게 이 박사님 이제 알면서 이제 막 이거 하려나 하는데 비비풀은 사과는 임신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짧아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는 체리는 임신이 짧잖아요. 조세종이잖아. 충분히 광합성 영양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요런 내막을 우리 사장님이 지금 얘기를 해줘봐요. 그런 성분에 대해서 이런 거 하고. 이거는 저는 칠 때 뭐라고 생각하고 치냐면 우리가 그 피곤할 때 포도당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조그만 거를 참. 효소제가 현재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이제 사장님이신가요? 뭐 이제 농약의 잔류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도 효소제예요. 그것도 효소제고 당도를 올리는 것도 효소제고 그리고 세력, 그러니까 힘을 좋게 해주는 것도 효소제고 효소제는 그냥 만병통치약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왜 만병통치냐 하면 대사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대사의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대사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대사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포도당과 단백질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장애가 생겼을 때도 세포 분열을 빠르게 또 해줘서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혼용을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비료랑 같이 줬을 때 흡수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효소제는.
효소제는 일본이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효소제는. 이것도 일본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일본 거고 제품 나와 있는 거 보면 일본이 잘 만드는 것 같고 제가 양명원을 선택한 이유는 만다는 너무 비싸요. 네, 또 만다는 너무 비싸고 양명원은 만다에 비해서는 거의 뭐 3분의 2 가격? 거의 절반 가격 정도 되고 그리고 효과는 만다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명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양명원을 제 손님 중에 인삼하시는 분이 양명원을 계속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인삼이 달아요. 양명원을 많이 쓰면 진짜. 그래서 당도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낙과까지는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박사님 노하고 이제 우리 여기 다 파단해야 돼. 자, 열매가 맺었잖아. 키워주고 당도 높이는 거를 이제 조금 아니면 그 전에 그 중간에 죄송합니다. 네. 그 화진 현상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이파리 꽃 펴갖고 열매 떨어지고 그러니까 꽃 떨어지는 그게 건데. 문제니까 그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화진현상? 화진 현상 그거 예방하는 이 거. 체리에는 공식적으로 화진 현상을 예방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포도 같은 경우가 있어요. 포도가 화진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포도에서 명칭이 나온 이름이 화진 현상이에요. 그 이제 포도는 화진 현상을 극복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아니 포도 말고 체리. 아니 이렇게 체리는 공식적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포도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포도는 어떻게 해서 화진 현상을 없애는 걸 내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우스에 아침에 딱 들어갑니다. 아침에 들어가서 화진 현상이 지금 이제 오기 시작한다. 한두 개씩. 자, 그러면 아침에 들어가서 포도 이파리에 이슬을 맺혔나 안 맺혔나를 봅니다. 안 맺혔다. 그러면 어제 물을 1시간 줬다. 그러면 오늘은 1시간, 아침에 1시간, 점심 때 1시간, 저녁 때 1시간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다시 또 이파리에 이슬이 맺혔냐 안 맺혔냐를 봅니다. 예. 아침에 이슬이 안 맺혔으면 오늘은 안 맺혔으면 오늘 화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1시간 반, 아침에 1시간 반, 점심 때 1시간 반, 저녁 때 1시간 반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갔을 때도 또 이파리를 확인해갖고 잎에 이슬이 안 묻혔다 그러면 아침에 2시간, 점심 때 2시간, 저녁 때 2시간 이렇게 줍니다. 그런 형태로 화진 현상을 막습니다. 네, 포도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그래서 화진이라는 현상 자체가 포도에서 화진 현상이라고 나왔고 다른 과수들은 화진이라고는 사실 안 불러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체리 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은 과일이 요만큼 맺혀서 떨어지거든요. 예. 과일이 많이 떨어졌는데 국내에서는 체리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개화 직전에 꽃피기 전에 이프리디오 써보시고 이프리디오 아무도 안 써. 전 세계는 다 이프리디오를 씁니다. 꽃피기 직전에 쓰는 약은 무조건 이프리디오를 써요. 그게 뭐예요? 교사네. 그게 곰팡이 어린 나무에 어린 꽃 펴갖고 오는 작물에 거기에 오는 육아에 오는 균행병이나 육아의 곰팡이는 가장 잘 듣습니다. 사실 집에 과일 농사에서 딱 곰팡이병 왔다 그러면 이프리디온 갖다 뿌리면 딱 멈춰요. 더 이상 안 번지고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프리디온이 성분이 50%예요.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제 단 수출용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수출용은 언제 해야 되나? 꽃피기 전에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꽃피기 전에 한번 하고 내가 책에다는 정상적으로 적어놨어요. 꽃피기 직전에 하세요. 옛날에 꽃피기 직전에 뭐 푸르겐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프디오를 하시고 꽃 지고 나면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내가 해놨거든요. 꽃 지고 나면 그러니까 책에다는 그건 안 적어놨어요. 근데 좀 불안하다 그러면 꽃이 날리고 나서 한 번 더 해도 돼요. 이프리디오는. 이프리디오는 정말 대단한 곰팡이 약제입니다. 예, 근데 너무 오래가. 한 달 넘기가.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수출용은 못 쓰게 돼 있어요. 나이 생각하고
완전 다릅니까? 예. 갈세는 그냥 예방약이고, 예, 이프디오는 예방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고 굉장히 얘가 그래서 유가균형병이나 유가에 오는 병들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렇게 덜했던 이유가 전부 그 이프디오를 써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푸르게 해가지고 그거 쓰다 보니까 뭐 까맣게 되고 균형병이 오네, 뭐 연배가 요만큼 되고 떨어졌네, 뭐 이런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농약도 외국에서는 정말 좋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또 체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못 써. 예, 우리나라는 농약도 그거 써봐야 A++. 그거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등록돼 있는 것 중에서는 A++요. 예, 그거 잘 들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한 두세 번 쳐야 돼, 사실은. 예. 이프리기온하고 A++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은 외국은 뭐가 좋다고 가장 좋다고 하냐면은 뭐야? 슈퍼. 먹기류 슈퍼가 가장 좋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등록이 안 됐어요, 체리에. 먹기류 슈퍼가 요만한데, 아주 요만해요. 500에다가 4명이가 돼야 돼. 3명 돼야 돼. 그렇죠? 2병 반 주면 되죠. 네. 네. 그럼 3명 들어가야 돼. 500에다가. 그건 좀 비싸요. 요만한 게. 그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나와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써. 그러니까 그거 어떤 거 하나 보니까 또 하나 써 있는데. 지금 생각나네. 책상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된 것 중에서는 A++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책에다는 정상적으로 써야 안 그러면 제가 벌금을 내봤기 때문에 알아요. 농약을 함부로 막 했다가 벌금 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뽑히기 직전에 A++를 하시고 뽑히고 나서 첫 번째 할 때부터 A++를 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A++가 뽑히기 전에 하고 뽑히고 나서 A++를 한 번 더 해. 그 다음에 너희들은 A++를 해. A++도 2번 하면 돼요. 예. 이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니까 책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면 안 돼. 왜냐 그렇게 쓰면 내가 걸리거든요. 벌금을 내야 되니까. 로컬 푸드에서 예. 교육을 받는데 네. PLS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살균능력이 남아있게 된다고 전량 횟수 조치하겠다. 예. 안 걸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걸려. 지금 그렇게 외국에서는 이프리온이 0.02인각이에요. 0.1인각. 근데 우리나라는 0.05인각이에요. 잔류도에 그만큼 길다 보면 그 대신 0.5라니까. 그러니까 안 나온다. 30일 지나면 안 나와. 30일 지나면 안 나와요. 그래서 빨리 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 주라는 얘기 일찍.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게 공유실에 할때 코사이즈 예를 들어서 코사이드도 주지 마. 이제 뒤에를 보면 그것도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코사이드도 주지 말아 있어. 그것도 그래서 아이 벌금 냈다니까 등록 안 된 거 썼다고. 코사이드 주란 말 없어요. 거기에 코사이드를 주지 말아야겠어요. 이제 농해실 할 때도 기계 유지할 때도 코사이드 하지 말아야겠어요. 등록 안 됐다고 공식적으로 그것도 했습니다. 그게.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구리를 대체하는 게 구리 주지 마세요. 안 돼도 돼요? 구리 외국에서는 그 구리라는 게 외국에서는 15년도 이후부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2015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구리를 안 써요.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써서 효과가 좋은 것보다 약해가 더 많이 온다 이제. 15년 이전 자료에 보면은 구리가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와 있어요. 15년 이후 자료 보면은 전혀 달라요. 거기에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15년 이전 자료, 15년 이후 자료 이게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료들 요즘 이번 책은 거의 23년, 24년도 미국 과수 표준 재배력이에요. 그거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등록되어 있는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는
이프리디온 찍어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체리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외국은 얼마나 웃긴 애들이냐. 자기 나라는 0.05로 만들어놔요. 자율검사를. 그러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0.01로 만들어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한테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왜냐? 너희들 생산 쬐끔만 하라는 얘기 이프리디온 치지 말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체리 생산량을 늘리는 약은 이프리디온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내가 매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도 책 팔아먹으려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책에 나오니까 이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리에 등록된 농약이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요. 뭐 지금 이프로디온, 그 로브랄이거든요. 이프로디온, 뭐 아까 말씀하신 머큐리 종류, 머큐리 시리즈, 머큐리 슈퍼 이런 거 등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농약 업계에서는 활성이 굉장히 좋고 효율적인 약으로 개발이 된 건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체리가 우리나라 뭐 기술원이나 이쪽에서 지능청에서 체리는 소작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소작물. 근데 소작물은 회사에서 굳이 등록을 확대를 안 해요. 소작물은 등록을 체리에다 시키려면 체리는 소작물이기 때문에 체리에다 농약을 등록을 시키려면 농가에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직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지능청에서 그러면 지능청에서 직권 등록을 하면 2년 만에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이렇게 모임에서 우리가 이런 농약은 외국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효과가 좋은데 우리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모아서 제품을 선발을 해서 좀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외국에서 쓰는 살균제, 살충제가 거의 등록이 안 됐어. 그거 찾아내는 거요. 정말 힘들었어. 그 등록돼 있는 농약 찾는 게. 네. 그럼 이 박사 그 등록 신청을 하시지. 싫어요. 나도 귀찮아. 하고 참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 이제 농약은 이제 다시 하더라도 그 아까 열매 키우는 방법, 네. 당도 올리는 거, 그 중요한 걸 얘기해 줘야지. 키포인트가 다 여기 있는 분 그때 얘기하고 지금은 졸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면 이게 반짝반짝. 아니 아직 시간 많으니까 또 다음에 또 모였을 때 그 얘기까지 하고 시간 됐으니까. 아직 안 돼. 아까 많이 밀려. 얘기 안 하면. 아니 뭐 키우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요것만 줘도 커져요. 비대제 돼요. 트리고 줘도 되고 원래 실질적으로 비대 효과를 나는 이제 호르몬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호르몬제를 되도록 쓰지 말라고는 해요. 근데 책에는 다 넣어놨어요. 호르몬제들을. 근데 호르몬제를 쓰지 말고 나는 차라리 효소제를 써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국내가 나와 있는 게 비대 효과가 있는 효소제로는 뷰테 플러스 그게 이제 효소제로 좀 그나마 좀 좋고 또 하나가 비모아라고 있어요. 비모아라는 효소제가 있어요. 예, 그도 굉장히 비대에 좋아요. 원래 이제 비대에 특화되어 있는 게 비모아하고 뷰테 플러스거든요. 비모아는 솔직히 좀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비모아가 국내에는 별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한 1-2g은 확실히 커집니다. 1-2g은. 근데 꼭 그것보다도 인상가리를 자주 치잖아요. 인상가리나 이 신초 자람을 조금 억제시키면은 확실히 비대는 잘 돼요. 비대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요걸 갖다가 요거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효소제예요. 예, 만들어놔. 하룻밤만 재면 돼요. 하룻밤만 재면은 20리터 통에다가 500리터 물 들어갈 양 다 붓고 20리터 물 붓고 요걸 섞으세요. 예, 그래갖고 24시간만 재놓으세요. 효소제 됩니다. 그대로 효소가 돼요. 그것도 힘들으면 사다 써라. 예, 그것도 힘들으면 사다 써라. 비모아 아니면 뷰테 플러스를. 예, 그러면 확실히 비대는 좋고 그 다음에 당도는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인상가리를 2번 정도 치고 그 다음에는 황산가리를 쳐요. 황산가리를. 소화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황산가리를 쳐줘야 이제 맛이 좋아지고 제가 그래서 겨울에 무조건 바닥에다가 황산가리 들어있잖아요. 눈 위에다 주는 황산가리. 황산가리를 주셔야만이 이 황산가리를 주면은 동해 견디는 힘도 좋아져요. 동해 견디는 힘도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황산가리 줘가지고 좀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열매가 갖고 맛이 좋아지고 뭐 그리고 세상에 다 얘기죠. 그렇게 여태까지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주라는 것만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당도 막판에 황산가리 한 2번 정도 주세요. 2번. 며칠 단적으로? 예, 수학기 다가와갖고 황산가리 한 2번 정도 주시고 이제 이제 막판에 가서 정 당도가 좀 안 오른다.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그때는 이제 3인사칼슘을 한번 주던지. 그리고 참 올해 그 국내에 아마 그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열과 파카. 네, 전 세계에서 체기에 가장 좋은 거는 레인가드하고 파카입니다. 열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레인가드하고 파카를 가장 알아줘요. 근데 이제 국내 수입이 안 됐어요. 이 두 가지는. 파카가 사카라고 있는 거 이건 뭐예요? 파카가 11월 달에 들어옵니다. 파카가. 올해 말이지. 네, 11월 달부터 들어온대요. 11월 달. 11월 말부터 들어온다니까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2번 정도 치면 열과는 거의 이게 닉농이 그랬어요. 닉농이. 네, 닉농이 그 사람 닉농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분명히 옛날 사람 같은. 아니 50% 열과가 되던 게 25%가 줄어든다 하는 이거를 안 치면 바보지. 네. 왜 이걸 안 치냐고. 레디양에도 한번 이제 딴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수입해요. 레드양에 친다고. 레드양에 친다고 수입하는 연락 다 거예요. 했어요. 네. 레드양에 친다고 제주에서 수입해요. 네. 진짜로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혹시 뭐 이런 거 제작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 열과 방지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글쎄요. 열과 방지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규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네, 구산도 효과적이에요. 뭐 이제 열과가 우려된다거나 장마기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럼 열과가 심해지잖아요. 그럴 때 미리미리 규산제 쓰시는 것도 좋아요. 참외 엄청 칩니다. 그렇죠. 다 터져요. 막 네. 터지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성주는 참외 기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산성규산이라든가 이런 게 성주기반이라든가 규산이 쓸 수밖에 없죠. 규산이 열과에 좋다는 거는 논문으로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규산도 올소규산, 산성규산, 또 오르토규산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나마 S4거든요. 이 세 가지 내가 그 사진을 올려놓고 규산도 이런 제품을 쓰는데 그 규산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사항이 쓰는 방법이 달라. 일반 S3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섞어도 되더라고. 혼용해도 되는데 농약하고 그 S4 같은 경우는 물이 마지막 딱 붓고 나서 물이 한 방울 더 들어가면 효과가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가장 마지막에 타야 돼요. 원래 규산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넣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무조건. 그러다가 물 한 방울 더 넣으면 안 돼. 뚜껑 닫기 전에 딱 붓고 뚜껑 딱 닫는 게 효과를 봐요. 그렇게 그 좋은 거를 사람들이 효과를 못 본 이유는 막 아무나 중간에 농약 섞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효과가 없는 거예요. SO43나 SO4나 효과가 다 똑같은 게. 교수는 그냥 따로 네.